자,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 기간 동안에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을 함으로써 만기일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이 영원이 되어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네, 아까 시간에 끝날 무렵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기 때는 할인 발행 차금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되도록 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합니다. 요건 이제 이론 시험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어떻게 상각한다고요? 무슨 방법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그러면 유효이자율이란 무엇이냐? 유효이자율은 사채의 액면금액과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인데, 이 이자율은 발행할 때 우리가 시장이자율이 해당이 됩니다. 유효이자율이라는 것은 사채 액면금액과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 네, 그러니까 미래 지급액이라는 건 뭐예요? 네, 미래 지급액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액면 금액과 앞으로 우리가 이자를 지급할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현재 가치는 현재 시장 이자율로 일치시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유효이자율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을 가리킨다.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유효이자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 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 사채의 장부 금액에다가 사채 발행할 때 유효이자율을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곱해가지고 이자 비용으로 회사에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자 비용 회계 처리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나왔어요.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이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이 나오는데요.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에요.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 것을 실제로 지급합니다. 자, 채권자에게 약속할 때는 액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액면에 요 액면 금액에 표시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 발행 시 시장 이자율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지급하겠다는 것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우리가 할인 발행을 해준 거고, 높으면 할증 발행을 해준 거예요.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이렇게 계산해요. 액면금액 곱하기 액면이자율. 이것은 우리가 현금 지급이라고 그래요. 현금 지급. 현금 지급. 현금 지급 때는 이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회계처리,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은 이게 가요. 이 이자 비용 요게 요 이자 비용 있죠? 이게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금 지급하는. 현금 지급되는 이자예요.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그래서 차이가 나요. 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 그것과 대변의 현금하고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손익계산서로 인식되는 이자 비용은 계산 방식이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에요.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그리고 우리가 채권자에게 약속한 날 지급할 때는 액면금액 곱하기 액면이자율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액을 우리가 바로 삼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기 때 장부금액과 액면금액이 똑같아져요. 자, 요게 그 설명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사채의 기초장부금액. 아까 제가 발행할 때 기초장부금액 살짝 얘기했죠? 앞 시간에서. 기초장부금액은 액면금액에서 여러분 이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뺐잖아요. 그게 장부금액이에요. 할증 발행은 더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연간 총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아까 위에서 나왔죠?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합니다.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사채의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로 뭘 계산해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을 계산한다 이거예요. 이자 비용. 요거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간 현금 지급 이자. 현금 지급 이자는 아까 액면금액 곱하기 액면이자율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사채의 액면금액에다가 곱하기 액면이자율로 현금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금액 간에 뭐가 발생해요? 차액이 발생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연간 총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과 현금 이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 마이너스 시켰죠? 그 차액을 우리는 삼각액으로 삼각시키면 돼요. 밑에 있는 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위에 거를 다시 설명한 것인데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으로 나눠서 다시 설명한 것인데 또 이걸로 또 설명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요건 그냥 패스하시고 바로 사례를 가지고 한번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결산일이 매년 12월 31일인 회사이고요. 주식회사 한공이라는 회사이고 지금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시장 이자율이 12%이고 그것이 바로 유효이자율이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발행일은 20년 1월 1일 날 발행을 했습니다. 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한 장당 10만원으로 발행하기로 했고요. 만기는 22년 12월 31일이고요. 그러면 20년, 21년, 22년 딱 3년이죠. 보통 회사 사채는 3년을 만기로 발행을 많이 합니다.
표시 이자율은 10%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지급되는 현금 지급 이자는 네, 10% 지급할 거예요. 10만 원에 10%, 그러니까 만 원씩 3번 지급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만 원을 다른 곳에 빌려주면 12%, 12,000원씩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을 10만 원에 팔 수가 없는 거죠. 예. 10만 원을 10만 원에.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요 발행할 때 1월 1일 날 발행할 때 10%를 12%로 발행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액면금액하고 시장 이자율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1월 1일 날 요 사채 발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전에 절차가 필요해요. 금융감독원에 다 모든 요건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총 사채 얼마치를 발행할 거고, 그렇게 발행했을 때 우리 회사 재무구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한 장당 얼마씩 발행할, 이제 그 사채 한 장, 만약에 10억의 사채를 발행하겠다 그러면 10만 원짜리는 10만 원으로 나누면 몇 장을 발행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단위당 얼마씩 발행할 거고, 이자는 얼마로 표시할 거다. 이런 걸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가 끝나서 그대로 발행을 해야 돼요. 심의 받은 대로 계속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날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은 결정이 됐는데, 이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은요, 계속 변합니다. 매일매일 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매월 변하고 있어요. 한 달 내에서도 변할 수가 있죠. 시장 이자율은. 그렇기 때문에 표시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일치되는 경우는 아주 우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자 지급은 연 1회 지급하기로 했고요. 매년 12월 31일 날 결산일 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하기가 쉽죠. 매 결산기마다 상각을 하잖아요. 발행 차금에 대해서 또는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해서 매 결산기마다 상각을 하는데, 그 상각할 때 이자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액을 이자 지급하는 날 총 이자 비용과 현금 이자 비용을 같이 계산해 가지고 상각도 결산일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연 1회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면 대부분 회사들이 다 결산일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도 동시에 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연 2회 지급한다 그러면 대개 언제 지급하느냐면 6월 말 반기 결산 마지막 날 6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 반기 결산도 상장 회사들은 반기 결산을 하거든요. 반기 결산해서 공표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사채 발행 금액을 우리가 할인 발행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할인해서 발행해야 되느냐? 발행 금액을 지금 95,198원이라고 정했거든요. 우리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은 10%고 그 지금 시장 이자율은 12%이었을 때 우리 회사가 계산을 해보니까 발행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95,198원.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 사채를 10만원짜리를 95,198원에 사게 되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10% 이자를 3번 받아도 이미 원금에서 상환을 받았기 때문에,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때 요금 받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때는
1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95,198원에 사가지고 10만 원 돌려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을 산출할 때 이 금액의 산출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죠. 어느 누가 계산을 해도 요 계산이 맞아야 결국에 이렇게 할인 발행하면 우리가 시장 이자율과 똑같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다만 발행하는 시점의 판단이기 때문에 발행한 이후에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투자자들이 예측을 해서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사채에 투자를 했는데 그 뒤에 계속 은행 금리가 계속 올랐다. 3년간. 그러면 사채 투자 판단을 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왜 그러죠? 사채는요, 약속한 이자율만 받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액면에 10% 주겠다고 했으니까 3년간 그냥 10% 이자율로 묶여 있는 겁니다. 사채는. 자,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판단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사채 투자를 잘 안 해요. 투자자들이. 자, 그런데 자, 이제 시장 이자율 오를 만큼 올랐어. 이제 앞으로는 조정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한 5년 내지 뭐 10년은 이자가 떨어질 거야 라는 그런 판단을 한 사람들은 지금 사채, 만약에 어느 일반 회사 사채의 이자율도요, 지금 시장의 이자율에 비슷하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가 이렇게 앞으로 고금리로 간다라고 되어 있으면 사채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채 이자율을, 표시 이자율을 높여서 지금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측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지금 사채의 표시 이자율은 앞으로 오를 시장 이자율이 이미 반영됐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지금 사채를 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인들은 주식처럼 사채를 막 쉽게 사거나 이런 거래가 좀 빈번하지 않죠, 개인들은. 그런데 이제 법인 또는 투자 기관들은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계산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발행 금액을 계산하려고 하면은요, 원금 현가 계수와 연금 현가 계수라는 걸 이용합니다. 여기 있네요. 원금 현가 계수, 연금 현가 계수. 그래서 여기 그 계수표가 있어요. 계수표가. 계수표를 찾는 방법은 현재 시장 이자율이 12%이고 만기가 3년일 때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라고 계산을 하는 그 지수가 원금 현가 계수입니다. 조견표가 있어가지고 이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찾으면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 이자율이 12%이고 기간이 3년일 때 원금의 현가 계수는 0.7118이다. 그러면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0.7118, 그러니까 71,180원이라는 얘기고,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71만 1,800원이라는 얘기고요. 액면가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700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약 71%가 현재 가치예요. 10만 원을 3년 후에 돌려받을 거란 말이에요. 3년 후에. 근데 현재 가치로는 이만큼이다 이거예요. 지금 가치로는. 3년 후에 10만 원이 3년 전인 오늘의 가치로는 71,18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또 이 이자의 현재 가치라는 것은 12월 31일 날 3번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1회, 2회, 3회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걸 우리가 연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금. 그래서 그때는 연금 현가 계수표를 이용하는데, 연금 현가 계수표에서도 적용할 시장 이자율이 12%이고 3번에 나누어서 3년으로 찾아보면은 이만큼이 나온다. 연금 현가 계수가 2.4018이라는 계수가 있어요. 그거를 10만원 곱하기 10%가 뭐예요? 표시 이자율이죠. 매년 주겠다는 돈, 즉 만원입니다. 이게 만원에다가 2.4를 약 2.4배를 곱하면 3만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나와요. 왜 3만원이냐? 만원씩 3번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자 3만원에 대한 현재 가치는 24,018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95,198원이 지금의 현재 가치인 거죠. 그래서 요 95,198원으로 발행을 해주면 투자자나 아니면 회사,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현재 이자율로는 아무도 손해 없이 동일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자, 95,198원으로 사채 발행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10만원짜리를 95,198원에 발행하니까. 그러면 여기 삼각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자, 분개를 하기 위해서, 분개를 하려면 이제 그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삼각표를 3년에 걸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20년 1월 1일 날 발행을 할 때 기초 금액은 이 기초 장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발행한 금액이 기초 장부 금액이에요. 95,198원. 네. 95,198원이 장부 금액입니다. 그리고 유효 이자율, 사채 발행 시의 시장 이자율은 12%였습니다. 그러면 95,198원 곱하기 12% 한번 해볼까요? 95,198원 곱하기 12% 하면은, 네, 11,423원이 나오는데, 0.4가 있는데 올림을 했네요. 네, 뒤에 소수 처리는, 뭐, 올렸든 내렸든 버리든 해서 나중에 딱 떨어지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 계산하면 유효이자, 요게 뭐예요? 요게 이자 비용이에요. 유효이자가 바로 차변에 오는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옆에는 지금 액면 이자를 표시했는데요. 액면 이자는 매년 똑같습니다. 액면 금액 곱하기 표시 이자율이니까. 그런데 유효 이자율은 지금 보시다시피 매년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그 금액은 이 유효 이자와 액면 이자의 차이인 1,424원만큼을 회계 처리할 겁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기입할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갈 거예요. 대변에.
대변에 갈 거고요. 그러면 액면 이자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액면 이자 요거는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대변에 이제 지급되는 거니까 현금 내지는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대변에 현금 10,000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424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11,424원 하면 차변 대변 똑같아지죠. 20년 결산일에 그렇게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해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개정 과목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년에는요. 전기말의 기말 장부 금액은 기말 장부 금액은 뭐냐면은 이 1,424원만큼 장부가 늘어나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에 가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424원만큼 감소했습니다. 줄어들면 장부 금액은 늘어나요. 할인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21년도에 장부 금액이 지금 이렇게 늘었잖아요. 이 차이가 요만큼 늘어간 거예요. 1,424원. 늘어난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뭘 곱해요? 유효이자율 12%를 곱하기 하면 11,595원이 나온다. 그래서 요게 이자 비용이 되고 요건 대변의 현금이 되고 요 차이는 또 다시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장부 금액이 또 늘어나요. 요 차이만큼 또 그것이 차기에 다시 기초 장부 금액이 되어서 거기에다 유효이자율 12%를 곱하기 하면은 또 유효이자가 차변의 이자 비용 표시하고 대변의 현금 10,000원 또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784원 하게 되면은 장부 금액이 마지막으로 액면 금액하고 딱 똑같아져. 이런 원리로 사채 할인 발행의 차금에 대한 상각을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회계 처리한 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위에는 지금 계산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요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거고 밑에 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날은 무슨 날인가요? 결산일이 아니고 사채를 발행한 날이네요. 1월 1일 날. 자, 20년 1월 1일 날 대변의 사채 액면가로 표시하죠. 10만 원을 발행할 때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는 95,198원 발행 금액을 할인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4,802원의 차이가 났는데 이것을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이렇게 차변에 분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해 결산이 됐습니다. 결산 때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결산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는 회계 처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20년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12%를 곱해서 나온 11,424원이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왔죠. 비용 발생이 됩니다. 비용 발생이 되고요. 여기 대변의 자산의 감소는 10,000원으로 됩니다. 왜 10,000원일까요?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금을 액면가를 적용을 해요. 액면가 10만 원에 곱하기 10%. 그래서 사채권자에게는 현금을 10,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아까 이거였죠. 이것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상각을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상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상각을 몇 번 했나 보세요.
20년 12월 30일 날 한 번 했죠. 또 21년 12월 30일 날 똑같은 절차로 또 한 번 했죠. 또 22년 똑같은 절차로 이렇게 상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하고 나게 되면은 3년 차에는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사채권자에게 액면가를 지급해야 되죠. 차변에 사채 10만 원 하면 이제 사채가 제로가 돼요. 그리고 대변에 이제 회사 돈을 지급해야 돼요. 이런 흐름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사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이자 비용 회계 처리하는 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에 관해서 실무적인 문제를 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령을 한번 알면 이거 연습 실무 문제 한두 개 풀어보면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하거든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법을 아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TAT 2급 시험에서는 제가 쭉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에 대해서 실무, 즉 전표임용 문제로는 한 번도 내지를 않았어요. 언제 냈느냐? 이론으로 문제를 냅니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론으로 문제를 내면 말로 막 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게 여러분이 그날 시험 보는 날 이게 좀 머리가 맑고 이렇게 하면은 읽어보면 좀 알는지 모르는데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이러면 이게 꼬여가지고 오히려 이론이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정리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수험서다 보니까 시험에서 자주 질문했던 거를 뒤에 이제 조금 있다가 표가 하나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걸 체크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할인 발행 시입니다. 지금 좀 이따 할증 발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할인 발행했을 때 여러분 장부 금액이 점점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예. 자, 장부 금액이 증가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라고 하는 것 변화가 없는 거죠? 예, 변화 없다. 이자 지급액은 변화가 없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매년 상각을 하잖아요. 그 유효 이자로 계산한 이자 비용과 액면 이자 지급한 현금 지급 이자의 차이만큼씩 상각하죠. 자, 요 상각 금액이 점점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증가합니다. 장부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자 비용이 증가하지만 액면 이자는 일정하니까 이 상각 금액도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증가하면 이것도 같이 증가. 이게 감소하면 이것도 같이 감소해요. 장부 금액과 상각 금액은 정비례합니다. 장부 금액이 증가한다. 그러면 상각 금액도 증가한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론 시험 대비로 이걸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정한 것은 액면 이자뿐입니다. 액면 이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시에 장부 금액과 상각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구나. 이걸 기억하셔라. 자, 이번에는 사례를 말이죠. 할증 발행의 경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요령은 똑같은데 그래도 계산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 한공의 시장 이자율은 8%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일은 20년 1월 1일 똑같고요. 액면금액 10만원 앞에 예제하고 같습니다. 만기일 예제하고 같습니다. 22년 3월 31일. 표시이자율 10%입니다. 자, 표시이자율 아까 할인 발행 때도 10%, 지금 할증 발행 때도 10%입니다만은 시장 이자율이 요때는 8%로 예를 들었어요. 투자자가 시장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8%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10%를 3년간 보장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10% 3년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자율이 계속 3년간 시장 이자율이 8%라고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원에는 발행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10만 원을 뭐 11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가치, 그 현가 개수라는 거, 원금 현가 개수, 연금 현가 개수를 이번에는 3년 만기 8%로 그 개수표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채 발행 금액을 이렇게 결정한다 이겁니다. 원금의 현재 가치는 원금 현가 개수표에서 연 이자율 8%이고 기간이 3년일 때 그 개수는 0.7938이다. 아까는 0.71 얼마 됐었죠? 예. 약 8%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79,380원이 됐습니다. 10만원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매년 주겠다고 하는 그 이자 3만원의 현재 가치입니다. 10만원 곱하기 10% 하면 만원이죠. 그 만원을 자 연금으로 3번에 걸쳐서 주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8% 있을 때 그 3만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연금 현가 개수 요 2.5772를 적용하면은 25,771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더했습니다. 더하면 요 개수가 아까 할인 발행보다 높아요. 높으니까 당연히 금액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105,151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10만원을 나중에 3년 후에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면서 지금 10만원짜리 사채를 얼마에 사게 돼요? 105,151원에 사게 됩니다. 5,151원을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이자를 시장 이자율보다 2%씩 더 받기로 했어요. 3년간. 그걸 보장해 주기 때문에 5,151원을 더 지불하고 10만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또 삼각표를 한번 볼까요? 삼각표를 보게 되면은 이걸 이제 밑에 분계를 하기 위해서 미리 표를 만들어 놨어요. 자, 20년 1월 1일 날 우리는 기초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발행 금액이 기초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발행 금액이 기초 장부 금액. 그래서 요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요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잖아요. 8% 곱하면 요만큼이 나와요. 8,412원. 이게 뭐예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차변에 올 이자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는 역시 똑같습니다. 대변의 현금. 액면 이자는 대변의 현금이에요.
자, 유효이자하고 액면이자의 차액이 지금 나오죠. 1588원 차이가 났어요. 요 차액을 우리가 상각한다고 그래요. 이 상각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런데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어디로 오느냐? 차변에 와요. 왜 차변에 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었기 때문에 발행 시 차변에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각할 때는 대변에다 놓고 상각을 했죠. 근데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에요. 가산 계정이니까 사채하고 같은 방향에 대변에 있어요. 상각할 때는 반대, 차변에 와서 상각을 한다. 그러면 보세요.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 차변에 오는 게 지금 여기 8,412원 오잖아요. 또 차변에 오는 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588원이 오죠. 이거 두 개 더하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00원 하면 차변 대변 딱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아까 할인 발행 때는요, 기초 장부 금액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증가했죠. 기초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게 증가해야 나중에 액면 금액하고 같아지니까. 근데 할증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감소합니다. 105,000원, 103,000원, 101,000원. 할증 발행이 있기 때문에 점점 줄여주어야 마지막 3년차 기말에 액면 금액하고 장부 금액이 그때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감소한다. 사채 할증 발행 시에 장부 금액은 점차 감소한다. 반대가 되죠. 자, 아까 이 장부 금액이 감소하면 상각 금액도 감소할까? 네. 자, 유효 이자가 점점 감소하는데 액면 이자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차액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 시에는요, 이 장부 금액과 요 상각 금액이 반비례해요. 반비례. 그 이유는 유효 이자가 줄어듭니다. 장부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차익은 증가하게 돼요. 액면가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자, 할인 발행했을 때는 기초 장부 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이 상각 금액도 점차 증가했지만 할증 발행 시에는 장부 금액은 감소하고 요 상각 금액은 점차 증가합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각 금액은 똑같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장부 금액은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 서로 반대로 가요. 할인 발행은 증가시켜서 장부 금액을 액면가로 맞추는 거고, 할증 발행은 감소시켜 가지고 액면 금액으로 맞추는 것이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분계를 보시면 이제 요건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차변의 현금이 105,151원, 액면가는 10만원입니다. 대변의 사채는 10만원. 요 5,151원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사채의 가산 계정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발행시 분계입니다. 자, 그해 결산 때 이자 비용을 인식합니다. 유효 이자율로. 그러면 첫 번째 이자 비용이 8,412원 나왔었죠.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8%를 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계산했고 대변의 현금은 10,000원입니다. 그 차액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차변에다 상각했죠. 예, 이런 요령으로 2년 차도 그렇게 하고 3년 차도 그렇게 하면 3년 차에 상각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액면가하고 장부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채를 원금을 상환하는 날은 차변의 사채 10만원, 대변의 현금 10만원 하면은 장부가 딱 깨끗하게 제로가 된다.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실제로 전표 작성 문제보다는 여기에서 문제를 많이 내는, 여기에서. 자, 매기 상가액은 어땠습니까?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장부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인 발행 때는 증가했는데 할증 발행 때에는 감소했습니다. 달라요. 자,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 비용, 예,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시나요? 할인 발행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할증 발행 시에는 감소했어요. 이자 비용이. 유효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매기 지급되는 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급하는 이자는 일정합니다.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변화가 없어요. 일정하다. 3년간. 그러니까 이 표만 잘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수 있다면 아마 사채에 관한 문제 이론에서 한 문제 나왔을 때 그거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기출문제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해보면 실제로 전표 작성 문제로 오히려 내는 게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이론으로 나오면 오히려 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사채 추가적인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페이지 46페이지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